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학원에서 마석고 2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이 10월 9일 이제 한글날인데요. 바로 어제 10월 8일에 우리 마석고 2학년 학생들의 수학시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수학2에 대한 애정도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줘서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도 바로 풀어보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을 기반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석고 시험지 수학 역시나 어려웠고요. 똑같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랑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킬러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모의고사 느낌의 형태가 나도록 출제가 많이 되어서 이제 자유스토리나 마더텅, 저희 학원에서는 스포트 풀었던 친구들은 이거 내가 안 배운 문제인데 이거 완전 접근을 못 하겠는데 이런 문항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모의고사 수준이고요. 네. 오타가 좀 있었네요. 모의고사 수준의 문항들이 나와서 이제 가장 쉬운 시험지를 1점, 가장 어려운 시험지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7점 정도 난이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등급 학생, 그러니까 전교권 70등 정도의 학생의 체감 난이도는 8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객관식 마지막 세 문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예 문제를 독해도 못 해보고 그냥 손을 놔버렸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 문항들이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제 앞쪽, 객관식 앞쪽과 서술형 앞쪽에서는 당연히 교과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틀리면 이제 실수한 거죠. 근데 마석고 시험지는 일단 킬러 문항에서 무조건 오답이 나올 확률이 극명히 높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 문제, 쉬운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준킬러 문항이 4번, 9번, 10번, 12번부터 15번까지 분포가 되었고요. 준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RPM 중에서도 약간 어려운 문항들 모아놓은 곳 있죠. 그리고 센의 C단계 이런 부분을 연습을 했으면은 또는 센의 B풀 정도까지만 연습했어도 여기까지는 좀 풀었을 수 있다. 그런데 15번이 살짝 어렵게 나왔어요. 15번은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풀었을 건데 사실 15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이 문제 1, 2분 안에 그냥 다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약간 좀 15번에서 시간 소요를 많이 했다면 함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15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16번과 17번에서 시간을 소모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킬러 문항은 총 3문제인데요. 16번, 17번, 논술형 3번. 배점이 굉장히 커요. 6점, 6점, 7점. 요거 3개만 틀려도 벌써 81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리고 준킬러에서 하나 틀리면 70점대로 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1등급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문항인데요. 전체적인 느낌만 보시면 이제 16번과 이제 뒤에서 보시는 17번이 비슷하게 나와요.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함수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비슷하죠? 함수에 대한 설명, 16번도 함수에 대한 설명. 이걸 통해서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함수가 이거다, 함수가 이거니까 문제를 풀어가 아니라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는 이걸 따라,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뭔지 맞춰봐, 이런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킬러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은 3차 함수로 나왔고요. 사실상 여기랑 여기 빠르게 이제 우리 학원 다닐 친구들은 로피탈 정리 등을 이용하면은 빠르게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 값은 지금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데, B값을 구하고 나면 기역, 니은, 디귿도, 특히 니은과 디귿도 교과과정 외 방법인 로피탈을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니까 학원이나 과외에서 로피탈 정리라는 좀 꼼수를 배운 친구들이 빠르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피탈 정리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함수를 넣어서 이 약분을 하고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내신을 못 낼 정도, 뭐 이 정도는 전혀 아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2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킬러 문항 17번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접선에 대한 함수, 접선의 x절편에 대한 함수.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fx 2차 함수를 잘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에서 정확하게 2차 함수 개형을 그려서 2라는 숫자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 이거를 수식으로가 아니라 그림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마찬가지로 빨리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식을 계속 세워서 이 손으로 계속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몇 줄이 필요하지 않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5줄, 6줄이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근데 제가 여기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아까 중킬러에서 15번에서 좀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쏟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번도 2차 함수였어요. 그래서 15번, 17번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 중3 때부터 2차 함수를 정말 잘 배워놨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크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킬러 문항. 정말 문제 길이도 길고 논술형 3번인데 그 안에 또 딸 문제가 3개가 달려있는 문항이에요. 특히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1이 적용되어서 삼각함수를 이용하게, 삼각함수의 부채꼴 넓이나 뭐 중심각을 이용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학 1 내용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친구들은 못 풀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온전히 푼 학생이 지금 학교에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랬을 것 같은 게 3-1과 3-2는 어떻게든 풀어도 3-3을 쓸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3-3의 정답만 거의 10줄 정도가 되는데 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구하는 식 자체가 3-1, 2번에서 나온 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식 자체도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없지 않았을까. 정말 앞에서 문제를 탁탁탁탁 다 풀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아이들이 사실 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100점 방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다 합치면 7점인데 특히 요 마지막 거 4점이 100점을 방지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3번은 사실상 뭐 1등급 학생들도 거의 다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1등급 컷은 아까 그 세 문제를 다 틀렸을 때 81점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서술형 3번에서 어느 정도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80점 초반에서 높으면 85점 정도까지가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석고는 대체로 그 밑에는 10점씩 많이 탁탁 쳐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등급 컷이 85점이면 2등급 컷은 75점. 다음은 65점 이런 식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점대라고 해서 뭐 4, 5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60점대라도 60점대 후반이면 지금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수행평가랑 기말고사까지 다 합산해야 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등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공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마석고 수학 문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방학 때부터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말 높여야 돼요. 이게 정말 심석고, 마석고가 공부 방법이 두 학교가 정말 많이 다른데요. 마석고는 지구력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아까 보셨죠? 그렇게 긴 문제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풀어나가는 훈련이 스스로 되어야 합니다. 학원에서도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집에서 해오는 숙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은 친구인가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 받아주셔야 되고요. 수행평가는 마석고가 심석고에 비해서 정말 간단하고 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 기본으로 점수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내신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올리도록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형도 대비를 꼭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이걸 서술형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석고 2학년 수학 중간고사 총평을 끝내봤는데요. 어쨌든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한 번 더 기회가 남았어요. 수행평가랑 기말고사 잘 대비해서 12월 말까지 우리 2학년 학생들의 마무리를 잘 해주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